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와 곡성 주민들은 또다시 긴장의 밤을 지새우게 생겼습니다. 집을 잃고 농사도 망쳐버린 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구례 이재민의 집. 마당에 설치해둔 냉장고를 옮기고 임시로 생활하던 텐트도 모두 한쪽으로 치웁니다. 가재 도구를 한데 모아둔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조이고 고정핀도 단단하게 박아둡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바비에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태풍이 온다니까 더 마음은 아프지만은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10수마리의 소가 폐사했던 축사도 태풍이 걱정스러운 건 마찬가지. 상처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소들이 또다시 상처를 입진 않을까 불안합니다. 천둥 번개 없이 비만 살짝만 지나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치료가 덜 된 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례 곳곳엔 아직도 이렇게 비 피해로 인한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와 있는 곳에서는 지금 장비 투입해가지고요, 긴급으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읍면으로 이제 마을 방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쓰레기를 더 이상 오늘 내일 중으로는 내놓지 말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범람으로 농작물이 물에 잠겼던 곡성 피해 주민들도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땅이 약해져 있어 조금만 센 바람에도 비닐하우스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의 수분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만 불면 흔들 염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면이 막 물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철제 파이프도 상당히 파손될 염려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최근 60년간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강풍의 위력이 10손가락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태풍 바비. 침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자원봉사자마저 줄면서 피해 주민들은 이래저래 근심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순천에선 오늘 하루에만 1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가 다녔던 헬스클럽에서 무더기 전파가 이루어졌고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15번째 확진자가 다녔던 휘트니스 센터입니다. 최근 이곳을 이용했던 회원 1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15번째 확진자와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했던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닷새 동안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무더기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순천 지역 확진자만 30명, 전남 지역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5번째 확진자는 최근 휘트니스 센터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접촉자가 300명을 넘어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5번 확진자 등은 동선과 접촉자 매우 광범위해 2차, 3차 감염으로 우리 시 전역에 확산될 우려가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녀가거나 근무했던 시설에 대해 임시 폐쇄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헬스장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어린이집과 학원 등 아동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요원인 한 확진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근무하며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들하고는 밀접 접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외출 자제하시고 우리 정확한 통보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시라고. 지역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하자 순천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인력을 파견해 역학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탓에 동선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선별진료소에도 시민들이 몰리면서 결과가 나오는데도 하루가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나이와 성별도 공개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바꾸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별 공개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릴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들은 광주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식당이나 마트 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알리냐는 겁니다. 본인이 만족하실 정도의 동선 공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가? 아니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동선 공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나 이런 데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더 피해를 안 보지 않을까. 최근엔 비난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광주시가 업체명은 물론 확진자들의 성별과 연령대까지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들은 더 자세하게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왜 갈수록 더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광주시는 확진자의 인권과 지역경제 악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 공개 수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떨까? 17개 광역단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연령대와 성별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대전시 등은 연령대를 공개하고 있지만 성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시는 확진자 성별이나 연령대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동동선의 업체명은 공개하고 있고 반면에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은 물론 성씨까지 공개하는 전라북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나이대, 구체적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증과 불안함 때문에 공개하면 당장의 가려움은 해소되겠지만 더 긁으면 상처가 나는 것처럼 오히려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른 겁니다. 광주시는 모두 다 비공개는 아니고 꼭 필요할 경우 심사숙고해 업체명을 공개하고 있다며 거듭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선을 공개한 것은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또 검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동선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방역 당국을 믿어주시고. 인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고 제한적 정보 공개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확진자 정보와 이동동선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학교에선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1학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비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다들 원격 수업은 밝은 표정의 출연진들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잡아가고 큐 사인과 함께 능숙하게 녹화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위기를 기회로. 전문 방송인 못지않는 실력을 뽐내는 출연진은 모두 현직 교사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1학기 동안 광주 지역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제법 이름을 알렸습니다. 실력파 교사 10여 명이 오프라인에서 모인 이유는 1학기의 경험과 비법 공유를 통해 2학기에도 진행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내 수업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게 뭘까 해서 저는 그냥 제가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저하고 맞다. 제작되는 동영상은 개인별 맞춤형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모두 3편. 여름 방학도 반납한 채 일주일에 한 차례씩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제작 방향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중인 동영상에 대한 의견도 온라인 수업 도구를 통해 활발히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그렇죠.
내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노출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우려하시는 쌤들도 있고. 검토했을 때 뭐 자막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고요.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은 공유 사이트에 올려져 온라인 수업 나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교과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식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방식을 토크 형식을 빌려서 그 모범 사례들을, 우수 사례들을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자발적인 수업 나눔 활동. 매서운 코로나19의 기세도 교사들의 열정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광주시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지금까지 광주 전체 가구의 97.5%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60만 61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며 사용하지 않은 15,000여 가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8억 8천만 원의 미수령금은 자치단체로 환수돼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압류한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압류해서 풀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금호타이어 측이 제기한 계좌 가압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 압류 강제집행 취소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에게 휴가비와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는 정규직화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압류한 이후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협의회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판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1차 기관 이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없이 2차 유치에만 혈안돼 있다며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삶을 살피기보다 세수와 기업 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차 이전 당시의 상생 정신을 외면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자 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상생 발전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상가까지로 확대됐고 민간 사업자도 약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고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입 수능 시험 날 광주에서 격리시험장 2곳이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자가격리 수험생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 2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격리시험장에서는 한 명의 자가격리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장 한 곳당 20개의 교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능 당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